그럼 사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음. 이 뭔가 이제 급매물로 거래되다가 음. 살짝 이제 급매가 조금씩 소진되면서 호가가 약간 높여서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거래 방향이 어디로 갈까? 그쵸. 이걸 너무 다 궁금해하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네네네. 뭐 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너무 빠졌다고 생각해요. 아, 한 7, 8개월 동안 거의 2년치 상승분을 다 반납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이 단기간에 왜 떨어졌냐? 네. 저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요번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단기간에 확 빠졌는데, 네. 근데 최근에 되게 높았던 금리가 좀 떨어졌고, 물론 어제 이걸 방송 찍고 있는 어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0.25% 올라갔고, 그렇죠. 최종 5%까지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5%대 주담대가 최근에 3%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뭐 정부에서 네. 더 이상 못 올리지 말라고 했던 그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또 특례 보금자리라는 이 대출 상품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금리가 확 오르지는 않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이, 특히 다주택자들이 사는 것보다 무주택자들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좀 사자 하는 분위기였고, 앞으로도 이 방향은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하게나마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주체자가 실거주자분들 네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 추이대로 조금 갈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갑자기 실거주자분들이 갑자기 나는 이제 내 집마련 안 할래가 아니라, 그쵸. 한번 좀 해볼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간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매매 가격도 있고 전세 가격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전세 가격을 보면은 뭐 아파트 가격의 향방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네, 전세 맞아요. 가격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전세 가격 사실 많이 하락했잖아요. 많이 하락했어요. 그것도 똑같이 뭐 매매가처럼 한 20, 30%가 네. 매매가, 전세가 동시에 하락했죠, 요번에. 네. 전세 가격은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전세가, 네.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뭐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네. 제 아는 지인도 이제 전세를 얻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집을 팔고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가 너무 싸졌다. 네. 전세가 너무 싸대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최근에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졌죠. 5%대, 뭐 6%, 크게는 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대까지 확 낮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월세 얻는 것보다, 임대로 월세 얻는 것보다 전세 얻는 게 훨씬 금액이 작네, 그리고 이자 부담도 많이 낮아졌네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전세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집값 떨어졌구나, 그냥 이렇게 집값 떨어질 때는 집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전세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수요도 지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집 사는 것보다 전세 얻는 수요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수요, 그게 싸진 값, 그리고 그 수요가 버티고 있는 한 전세가는 그것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낫고, 맞죠. 또 내 집 마련으로 우우 가는 게 아니라 또 여전히 또 팽팽하게 또 전세를 또 선호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네네. 또 가격이 좀 유지되면서 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싸다는 게 중요해요. 전세가 네, 많이 싸졌다. 느낌은 옛날보다 훨씬 더 싸진 것 같은데. 싸졌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졌지만 금리도 예전만큼 꽤 저렴해져서, 네, 맞아요. 토탈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월세보다는 오히려 전세가 돈 묶이는 게 또 더 작고 부담이 더 작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또 돈이라는 건 또 저렴한데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부분은. 전세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이 또 매매로 올 건지 말 건지가 또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입주 물량들이 또 많잖아요. 입주 물량 많죠. 은근히. 네네.
뭐 수도권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많은 지역도 있고 조금 적은 지역도 있긴 한데 그런 지역들은 계속 저는 지금처럼 근데, 전세가를 계속 바닥을 긴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네, 실거주자 비율이 높아요. 그렇긴 하죠. 그죠? 왜냐면 규제 지역으로 네, 묶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서울이 강남 4구가 처음에 묶인 게 네, 2016년 11월이었고, 네, 그리고 서울이 전체적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된 게 2017년 6.19 대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이나 경기 상급지는 거의 7년 동안 네, 싹 묶이다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던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풀렸죠. 올해 네, 1월 달에 네, 풀리긴 네, 했는데, 네, 그러면 거의 6년, 7년 동안 다 비규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부동산 시장도 좋았고. 그럼 그때 서울이나 경기도 분양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무주택자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무주택자들이 실입주 위주로 하겠죠. 물론 전세 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도권 투자자들이나 지방 투자자들이 수도권 분양권에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조정지역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신축 아파트에 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살던 그 구축 아파트나 빌라 그런데 전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들어서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실거주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 전매 제한이고. 그렇죠. 다 전매 제한을 거의 6년, 5년씩 네. 수도권에 다 묶였으니까. 와, 또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도 뒤늦게 전매 제한 3년으로 묶였기 때문에 물론 네. 투자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청약 경쟁률 높았을 때는 그냥 다 무주택자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거의 실거주. 또 예전에 이런 법도 있었잖아요. 의무 거주가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 받으려면은 있었죠. 의무 거주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폐기가 되긴 했지만 네. 뭐 그 법까지 적용됐던 과거에 받으신 분은 거의 뭐 실거주라고 볼 수 있죠. 올해 1월달, 2월달, 3월부터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씩 뭐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거래량도 그렇고, 뭐 금매 소진도 그렇고, 이게 뭐 바닥이다, 아니다, 뭐 바닥 이미 지났다, 뭐 말들이 많긴 한데, 아니면 뭐 지금 바닥처럼 보이지만 지하는 끝도 없이 열려 있다. 뭐 의견은 지금 팽배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텐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조금 그래도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분양권 전문가다 보니까 미분양을 좀 많이 봐요. 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7만 5천 세대. 그죠. 7만 5천 세대가 확 늘었어요. 네. 그 늘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요번에 7만 5천 세대 발표는 1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1월 1월 기준이면은 1월까지가 아니고 그 전달까지 분양했던 걸 집계했을 거예요. 그럼 12월 달까지. 근데 우리 요번에 하락장 중에서 가장 심했을 때가 8월부터 12월 달까지가 가장 하락폭이 컸고 거의 뭐 11월, 12월이 거의 바닥이라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그때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또 그때 건설사들이 막 밀어내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아, 한 달에 50개씩 분양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은 매년 1, 2월 달에는 상당히 적어요. 네. 그리고 이제 봄에 분양이 또 많고 네. 또 여름에 조금 분양이 없어요. 여름에서 추석 때까지 분양이 없고 그 이후에 또 확 몰아내기 분양을 하는데 네. 요번도 똑같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에 50개씩 분양했어요. 전국이. 아, 거의 50개씩. 1월 달에는 10개. 올해 1월 네. 달에는 10개, 2월 달에는 8개. 전국이. 네. 그러니까 작년 8월, 12월 부동산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을 때 막 50개씩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됐죠. 서울도 미분양이 날 정도로 네.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게 분양을 많이 해서 미분양이 쌓였고, 아, 근데 아까 랭구님 말씀처럼 1월까지 안 좋다가 2월부터 살짝 뭐 특례보금자리라든가 네. 이제 더 이상 금리가 폭등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부동산을 다니까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구정 지나서부터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더라. 올해. 뭐 네. 구정 얼마 안 됐죠. 그러면서 일부 지역들 바닥 다지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은 뭐 거래가 일부 어느 정도 되는데 또 그 미분양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미분양이 쌓이면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은 또 부동산이 좀 살아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상급지 완판이 굉장히 많아요. 완판이 뭐냐면 분양을 했는데 원래 미분양이 났는데 그 계약이 다 끝나서 그 미분양 수치가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자, 우선 가장 먼저 상급지부터 시작되죠. 서울 신규 분양. 네. 서울에 보면은 이제 강동 헤리티지 자이, 얘는 강동구에 있는 분양권인데 분양가가 굉장히 쌌어요. 싸다 보니까 안 좋은 시기에도 그냥 바로 완판이 됐고, 네. 또 중랑구에 있는 리버스앤 SK 롯데캐슬이라는 단지도 그때 분양가가 딱 나왔는데 사람들 다 놀랐어요. 너무 비싸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네. 근데 그 비싸다는 기준도 그거예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거지, 요게 2년 전만 했으면 엄청 싸다, 로또다 했던 거겠죠. 네. 그런데 높은 분양가라고, 현재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했는데도 완판이 됐고, 그리고 장위 자이. 그게 분양하자마자 바로 완판이었다는 소리예요? 아니,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런 거죠. 한두 달 정도 걸렸어요. 네. 장위 자이 같은 경우도 분양가는 9억 5천에서 10억 5천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2년 기준에서는 완전 로또 단지예요. 근데 주변 시세가 확 떨어졌는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장위 1구역, 장위 5구역, 네. 요번에 장위 전에 4구역이거든요. 네. 그 주변에 한 2년 전, 2년, 3년, 4년 된 신축이 한 8억 5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얘가 저렴하지가 않아. 비싸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거 받느니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 물론 투자금이 많이 들죠. 네. 전세가가 낮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인서울 프리미엄. 네. 저는 그냥 인서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완판이 됐어요.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네. 우순위까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철산 자이라고 이제 광명의 대장급 아파트. 네. 거기도 청약 경쟁률을 낮았어요. 왜? 네. 막 12월, 1월에 안 좋을 때 그때 밀어내기 분양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근데 여기도 너무 비싸다고 그랬는데 웬걸? 전국 투자자가 오면서 완판이 됐어요. 특히 비규제 지역의 영향도 컸어요. 전국이 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네. 거기뿐만 아니라 이거 방송하는 어제예요, 어제. 네. 어제 둔촌주공이 무순위 899개가 나와서 완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이거 방송하는 오늘, 후분양인 마포 더 클래시라는 아파트가 후분양이고 분양가가 비싸다고 했거든요. 둔촌보다 더 비싸다고. 네. 네, 오늘 완판이 됐고요. 야. 경기 남부에도 요번에 3월 15일 날 큰 호재가 나타났어요. 용인 남사에다가 이제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지어서 네. 네. 거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300조인가 뭐 투자하겠다고. 그쵸. 저 현장도 직접 가봤어요. 거기 한숨 시티도 가봤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경기 남부에 있는 오산, 세교, SKB라는 거는 좀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얘는 그거 발표 전에 완판이 됐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동탄 이신도시에 또 수마대시안과 어울림이라는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경기 남부에도 분양가가,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에서 입지가 안 좋지만 그래도 완판이 됐고, 근데 문제에 있던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파크릭스라는 단지가 있었거든요. 네. 입지의 되게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분양하고 나서 작년 11월에 분양하고 거의 미분양이 한 1000개씩 쌓였던 단지였는데 네. 어제 완판됐어요. 이게 아마 수백 개가 계약된 거는 그 용인시 남사에 들어오는 네. 삼성 반도체 그 영향 때문에 경기 남부 분양 시장도 앞으로 더 볼만해요. 예전에 경기 남부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평택가더라도 그 삼성 반도체 영향으로 지제나 고덕 쪽 아파트 값이 물론 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굳건하게 어느 정도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그 삼성의 평택 고덕에 들어서는 것보다 더 큰 삼성이 용인 남서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수혜지가 또 정해지겠죠. 네. 네. 또 단지 바로 앞에 있는 한숲시티, 거기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냥 이틀 만에 1억이 호가가 올랐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동탄 이신도시, 네. 그리고 오산, 그리고 용인 처인구. 네네.
처인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매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었고 분위기가 현재 제가 직접 돌아다녔던 분위기는 좀 경기 남부 쪽과 서울 쪽, 그리고 서울 인근 도시들이 분위기는 확실히 좋다라고 현장에서 느낀 소감입니다. 부동산 찐 바닥 신호가 결국은 미분양 소진에 있네요. 네, 미분양 소진과 더불어 거래량 증가. 네. 야, 이거 미분양에 대한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정보만 갖고 있던 분들은 네네. 아, 여기 뭐 잘 안 됐어. 경쟁률 낮았고 여기 미분양 있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빨리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벌써 이렇게 완판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그걸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정보가 저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15곳에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에다가 뭐 전국 기준으로 국가산업공단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딴 데를 이제 한번 전화해 보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 특히 수도권 쪽에 그 뭐 구체화된 거죠. 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다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되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호재가 또 불을 한번 또 부었네요. 그쵸, 그쵸. 안 그래도 지금 미분양이 좀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네네. 그 호재가 또 한번 불을 한번 지폈네요. 네, 그래서 경기 남부 쪽도 되게 활발하고 확실히 활발해요. 경기 남부가. 동탄뿐만 아니라 그 경기 남부 쪽이. 그래서 여기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기 남부 신규 분양 내지는 경기 남부에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뭐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아파트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매매 이야기도 들어봤고 전세 가격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어요. 네네네. 이거를 복합적으로 살펴서 결국은 이 하락세가 사실은 뭐 갑자기 반등할 거냐 또는 이게 지속할 거냐 아니면 더 하락할 거냐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하기까지의 이게 걸리는 시간들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반등할 거다. 어떤 분들은 천천히 반등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닥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금 거래도 좀 발생하고 있고 미분양도 좀 급소진되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피부로 이제 조금씩 구축 아파트까지 좀 느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들이 좀 더 펼쳐져야 될까요? 올해 1월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풀었죠. 뭐 취득세, 가장 먼저 시행된 것부터 얘기하면은 우선 규제 지역 해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인구 70%가 규제 지역에서 살았어요. 근데 현재 규제 지역은 딱 4군데만 보면 되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 외에는 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 영향. 그리고 두 번째, 특히 분양권을 기준하면 그전에는 뭐 거래 자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투자자들이 접근을 잘 못했죠. 그리고 무거웠어요. 왜 어떻게든 분양 받는데 그걸 무조건 등기를 쳐야 돼.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가 없어, 수도권은. 근데 지금 법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아직 실행은 안 했어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변경돼요. 특히 수도권, 강남, 서초, 송파, 거기 용산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3년으로 유지가 되고 똑같이 투기 과열지구니까.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 이게 아마 과거에는 1년이었어요, 전매 제한이. 근데 이번에는 3년을 유지하는 거 보면 아마 3기 신도시 때문에 3기 신도시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도권 공공택지 3년. 그리고 그 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년이에요. 서울도 분양받으면 1년이야. 예전에는 뭐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열했던 단지들이 완판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매가 가능했다라는 그거 하나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7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있잖아요. 8%, 12%, 뭐 법인 12%까지 갔는데 그게 4%에서 최고 6%까지
완화되는 게 작년 12월로 소급 적용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많이 내. 그 대신 나중에 법 바뀌면 그거 돈으로 환수할 수 있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데 그게 또 7월 달에 시행이 네. 되고 또 하나 7월 달에 시행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양도세 부분이에요. 양도세. 네. 양도세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77% 네. 그리고 1년 초과 등기까지 66%였는데 지금은 이제 7월 달에 어떻게 바뀌냐면 1년 이내는 45% 네. 그리고 1년 초과는 일반 과세. 그렇게 이제 또 이 법이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계속 발의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 못한 건 아직까지 실행이 안 돼 있고 네.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추진되는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규제가 풀릴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그 정부 정책 완화도 부동산 시장에 또 불을 지핀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1월에 본격적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했고 그 과거에는 다 묶여 있었던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도 지금 가만히 기회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아,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 네, 맞아요. 1월 달에 큰 거 하나 나왔고, 또 7월 달에 이제 잠깐 법률적으로 이제 확정되는 순간들이 또 오면 또 약간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센 거 중에 올해 3월, 네. 지금 현재 방송 찍고 있는 게 3월인데 네. 3월 달에 저는 이게 생긴 게 뭐냐면 전매 제한이에요. 전매 제한이 다 풀려요. 네. 자, 볼게요. 과거 수도권 광역시는 전매 제한 3년 또는 5년에 다 묶였어요. 네.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막 6년, 5년씩 다 묶였는데 이제 3월 달에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이게 전매 제한이 딱 풀리는 순간 서울에 엄청난 분양권이 전매가 다 풀려버려요. 아, 그리고 경기도에 그만둔 경기도에 전매했던 분양했던 단지들이 다 풀려버리고 네. 광역시에도 전매 제한 6개월이기 때문에 다 풀려버리고 아, 그게 풀리면은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둘 다 할 것 같아요. 둘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그걸로 인해 거래량이 늘어나서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건이 늘어남으로써 기존에 있던 게 좀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 영상 보고 있는 무주택자 분들이나 갈아타기 분들은 고점, 나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분양권 상태에서도 살 수가 있으니까 고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입지가 괜찮다면, 그치. 또 앞으로 그곳에 분양을 할 계획이 별로 없다면, 그렇죠? 그냥 그걸 사도 괜찮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아, 그리고 요즘 서울 분양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또 네, 분양시장이 좋지만 분양가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싼 분양가에 네. 저렴한 프리미엄이라면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음. 관심을 가진다면 인근 지역에 입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과거에 분양을 했는데 전매가 풀렸어요. 네. 그 분양권 음. 두 개가 있으면 뭐를 더 추천하실 건가요? 물론 뭐 개별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 분양권 쪽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니, 두 개 다 보고 본인이 네.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더 딱 좋다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중요한 게 또 가격이니까 그건 맞죠. 가격적인 부분 또 분양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금 부분을 실거주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대해 얘기할 텐데 또 어떤 분양권은 또 되게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장에 전세 못 마치고 급매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